여러분은 노년에 누가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 내 몸 바쳐가며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아 건물주가 된 사람일까요? 자식들을 명문대에 보내 의사, 변호사로 키운 사람일까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보니 정말 그랬던가요? 돈이 수백억 있어도 병실에 누워 혼자 몸도 돌리지 못하고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삶이 과연 팔자 좋은 인생일까요? 자식이 아무리 잘됐다 한들 명절이 되어도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 한 통 없고 문자 하나 없어서 혼자 TV 앞에 앉아 있다면 그 노후가 과연 부러울 만한 삶일까요? 그래서 살아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따로 있다고.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합니다. 대단한 재산도 없고 자식 자랑을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은 하루가 편안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마음이 급하지 않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내일을 생각하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마치 매일이 소풍인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 80이 넘어도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의 내가 이미 그 기준에 가까이 와 있지는 않은지 끝까지 들으시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 집에 서서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가장 좋은 수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 집 수저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 돼 좋은 아파트에 산다 해도 그 집에 얹혀 사는 부모와 비록 작고 오래됐어도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사는 부모 둘 중 누가 더 마음이 편할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늙어서 남의 집에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사람을 많이 작게 만듭니다. 자식 집이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에서는 며느리 집이고 사위 집입니다.
합가를 하는 순간부터 노년의 하루는 윤치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은 떠졌는데 부엌에 있어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면 괜히 방에서 나가기 망설여지고 냉장고 문 하나 여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런 삶이 과연 팔자 좋은 인생일까요? 그래서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은 집의 크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한마디를 조용히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여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숨 쉴 수 있는 내 집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노년의 진짜 효자는 자식이 아니라 따로 있는지 조금은 현실적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노년에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선택권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잠들지,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지, 이 선택권이 사라지는 순간, 노년의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크지 않아도 끝까지 내 집에 있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호화 아파트도 새 집도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된 공간, 내 결정이 존중되는 공간, 그리고 내가 마지막까지 머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산다는 말, 겉으로는 정이 있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오늘은 이걸 먹자고 말해도 될까? 이 시간에 TV를 켜도 될까? 아픈데 병원에 가자고 말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이 작은 망설임들이 하루를 갉아먹고 존엄을 조금씩 마르게 만듭니다. 반대로 집이 크지 않아도 내 집에 있어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 허락도 없이 창문을 열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준비하고 내 리듬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노년의 자유는 면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결정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은 집값보다 집의 의미를 압니다. 이 집이 얼마짜리냐가 아니라 이 집에 서서 내가 얼마나 나답게 살 수 있느냐, 그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집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을 기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약해질 때, 갈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것. 이 안정감은 돈으로도 쉽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집을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생활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팔아서 얼마 남길지보다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기준 하나만으로도 노후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집만 있다고 노후가 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있어도 생활비가 없다면 그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불안의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의 두 번째 기준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식이 아니라 연금이 노후를 책임집니다. 자식이 노후를 책임져 준다. 말로 들으면 참 든든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말이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은 노년을 준비할 때 이 한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사랑과 생활비는 같은 자리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자식은 정서적 관계로 남겨두고 생활은 연금으로 해결합니다. 이게 차갑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오히려 이 방식이 관계를 가장 오래, 가장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노년의 진짜 효자는 말 잘하는 자식이 아니라 매달 말없이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분에 따라 줄어들지 않고, 사정이 생겼다고 미뤄지지 않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은 액수가 크지 않아도 사람을 당당하게 만듭니다. 이 돈으로 오늘 밥을 먹고, 이 돈으로 약을 사고, 이 돈으로 전기세를 낼 수 있다는 확신, 이 확신 하나가 노년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반대로 생활비가 자식에게 연결되는 순간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번 달은 좀 빠듯하다더라. 요즘 애들 살기 힘들다더라. 괜히 미안해져서 병원 가는 것도 미룹니다. 이런 노후가 과연 편안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은 연금 액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다. 크게 벌지 않아도, 풍족하지 않아도 내 분수에 맞게 계획이 서 있는 삶. 그 삶은 놀라울 만큼 안정적입니다. 연금이 있다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부탁의 말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아무리 집이 있고 연금이 있어도 하루를 채우지 못하면 노년은 외로워집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간을 채우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의 세 번째 기준은 사람에 매달리지 않아도 하루를 완성할 수 있는 힘입니다. 누군가의 전화가 없어도, 약속이 없어도 허전하지 않은 하루. 그 비밀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사람이 외로워지는 순간은 혼자가 될 때가 아닙니다. 하루가 비어 있을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해야 할 일이 없고 기다릴 것도 없고 집 안의 시계만 천천히 돌고 있을 때, 이때 노년의 외로움은 조용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혼자서 하루를 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화가 오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없어도 허전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루 안에 자기 몫에 기쁨과 집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등산 동호회나 악기 연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걷는 일, 라디오를 들으며 글자 퍼즐을 푸는 시간, 천천히 반찬을 만들어 보는 일, 이렇게 혼자서도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사람은 노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많아질수록
서운함도 함께 자라납니다. 왜 전화가 안 올까? 왜 먼저 찾아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쌓이면 관계는 쉽게 상처가 납니다. 하지만 자기 하루를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를 가볍게 붙잡습니다. 보고 싶을 때 연락하고 만나면 반갑게 웃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여유가 노년의 관계를 더 오래 살립니다. 그리고 이 여유는 돈이나 자식의 성공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1시간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나만의 시간. 이 시간이 쌓이면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잘 갖춰도 노년을 잠 못 들게 하는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돈 걱정입니다. 집이 있고 연금이 있고 하루를 채울 힘이 있어도 내일이 불안하면 잠은 얕아집니다. 그래서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의 네 번째 기준은 의외로 아주 현실적입니다. 큰 부자가 아닙니다. 돈 걱정 없이 잠드는 사람입니다. 자산이 얼마인지보다 이번 달과 다음 달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 기준이 노년의 평온을 결정합니다. 노년의 밤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생각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은 괜찮을까? 다음 달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디서 돈이 나올까? 이 생각들이 머릿속을 돌기 시작하면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큰 부자가 아닙니다. 돈 걱정 없이 잠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통장 잔고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생활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이 단순한 정리가 노년의 불안을 크게 줄여줍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노년에서는 다릅니다. 관리할 수 없는 돈은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은
자산보다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달 생활비, 의료비, 예상하지 못한 지출까지 이 범위 안에서 살 수 있으면 노년은 충분히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비교를 끊는 일입니다. 누구는 건물이 있다더라. 누구는 자식이 돈을 준다더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은 남의 통장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 통장과 자기 생활만 봅니다. 이 태도가 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돈 걱정 없이 잠든다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계획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생활을 조금만 줄여도 되는지,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아프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보험과 제도는 무엇인지, 이 질문에 답이 있다면 노년의 밤은 훨씬 조용해집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돈 걱정이 없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노년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의 마지막 기준은 돈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내 정신이 시키는 대로 내 몸이 따라주는 상태입니다. 사람은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이 갑자기 멀어집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망설이게 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의 5번째 기준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 정신이 시키는 대로 내 몸이 따라주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체력이 아닙니다. 마라톤을 뛰는 몸도 아닙니다. 스스로 걷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몸. 이 평범한 일상이 노년에서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몸이 따라준다는 것은 자존을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부축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고,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차이는 마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몸이 자유로울수록 생각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은 젊을 때보다 지금의 몸을 더 아낍니다. 무리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몸의 신호를 존중합니다. 아침에 몸이 뻐근하면 속도를 줄이고 숨이 가쁘면 잠시 멈춥니다. 이런 선택들이 쌓여 노년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 앉아 있기보다 잠깐의 산책, 귀찮아도 병원 검진을 미루지 않는 것. 이 사소한 선택들이 결국 노년의 팔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진짜 팔자 좋은 노후는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집, 연금, 하루를 채우는 힘, 돈 걱정 없는 밤, 그리고 몸의 자유, 이 5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하나가 지켜지면 노년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차분히 함께 와주셨어 고맙습니다. 오늘 지혜담이 드리고 싶었던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남과 비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잘된 자식을 두었는지 그 기준으로 노후를 재면 마음은 끝없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오늘도 내 집에 서서 잠들 수 있고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하루를 살고 내 몸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아주 좋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인생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큰 걱정 없이 하루를 산다. 이 말 속에는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는 의미도, 완벽한 삶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을
오늘답게 살고 있다는 자신감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도 내 인생 완전히 틀리진 않았구나. 그 깨달음이 노년의 삶을 훨씬 단단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소중히 여겨 보십시오. 내 공간, 내 생활, 내 리듬, 내 몸,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노년은 충분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었다면 지혜담은 그걸로 기쁩니다. 이 채널은 노년의 삶을 조용히 정리해 드리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담과 함께 해 주십시오. 당신의 노후가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지혜담은 계속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오셨습니다.